자,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22만원 돌파, 22만원까지도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넥스트 사이언스.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미리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 사이언스, 에코프로 BM 외에도 뭐 좋은 종목들 많은 방송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넥스트 사이언스의 차트를 일단 열어놨는데 그 전에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재택근무,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자 보세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되면서 진단으로 끝이 날까요? 그러면 진단이 됐으면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예방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진단키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예방 그리고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순환매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온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방, 백신, 치료제 이쪽으로 다시 모멘텀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도 있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에스티팜, 뭐 DID, 아이진,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백신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소한 종목입니다. 넥사이언스는 한 번도 언급이 좀 안 됐었던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그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 백신 회사인 그 나노젤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 10.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요, 임상 3상에 진입을 했다랍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 진입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 회사도 이제 3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 사이언스가 또 부각이 되는 거고요. 자, 2상까지 통과가 됐다라는 건 안전성과 그리고 부작용은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상에서요, 효능,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효능, 통계적 유의성, 이 밴드 안에 들어가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되게 되면은 이제 3상도 통과. 그러면서 식약처 허가 날 수 있겠죠. 얘네들은 이제 3상을 진행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까지 현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좀 한 발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3상까지 통과가 되면은 중화 항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고요. 중화 항체에 대한 능력을 인정을 받았던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약물 전달 기술, 이것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이백 있네요. 지금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LNP 기술 같은 경우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부작용이라 해야 되나?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조금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있다 보니까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됐는데, 어쨌든 약물 전달 기술 여기까지 확보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하고,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나고 5일선을 완만하게 타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도 보세요. 5일선을 완만하게 타가지고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죠. 요런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 급등이 제 예상대로 나왔을 때 한번 그때 가서 변동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22,000원을 돌파할까? 23,000원 돌파할까? 참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513과 21선 골든 크로스 우상향하면서 폭등하는 이런 패턴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넥스트 사이언스를 한번 근데 그러니까 넥스트 사이언스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이런 종목들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각이 안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넥스트 사이언스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도 요 정도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22만원 돌파 22만원까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장기 추세를 지켰고요. 22만원에서 17만원까지 조정이 나왔지만은 적어도 241선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게 되면서 장기 성장성은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단기 추세까지 우상향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를 돌려주게 되면 중기 추세도 돌려주고 그렇게 되면 또 탄력적인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MLCC 그러면 이게 다 알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MLCC 부분인데 지금 동남아 말레이시아 쪽에 델타 변이 때문에 최소한 8월 달까지는 경기에 대해서 그냥 경제 락다운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라타 같은 일본 회사들이 현재 말레이시아에 기지가 있는데 생산 기지가 있는데 8월 달까지 락다운까지 걸어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될까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그리고 한국,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뭐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